안녕하세요. 지금 법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바로 또 진행할게요. 지금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 우리 사망 관련해서 법의학 관련 내용입니다. 우와, 이승엽이다. 그 야, 지금 해야 인터뷰잖아. 될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은 괜찮을걸? 뭐냐면 예전 같지 않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 범죄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 법의학자죠. 하지만 법의관 인력과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누비며 억울한 죽음을 맞는 법의관들의 세계에 동행해봤습니다. 이서연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의학자가 직접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검안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지체 없이 사무실을 나선 최민성 법의관. 사건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이게 방금 뜬 거죠? 예, 거의 바로 출근한 거죠. 환자는 사망 상태로 응급실에 왔고 병원에선 사인을 밝히기 위해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도착 즉시 경찰과 의사에게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차별점 높은데 이게 CPR을 하고 나서라서 이벤트 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나. 시신 확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지금 법의관이 이쪽 안치실 안에 들어가서 검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 담당자인 과학수사대 그리고 담당 경찰들과 함께 들어가서 검안을 실시하게 됩니다. 면밀하게 시신 검안을 마치고 유족들에겐 보다 정확한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시면서 생겼을 가능성과 먼저 넘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실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할 차례지만 다른 병원에서 긴급 검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증거 체증 같은 걸 부탁을 드린 거고 우리는 그 다음 현장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곧바로 이제 다음 건이 있으니까. 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뜨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전국의 법의학자를 통틀어도 100명을 넘지 못하고 국과수에 소속된 법의학자들은 한 사람이 24시간씩 근무하며 현장 검안을 합니다. 다음 날 이번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집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시신.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검안을 실시했지만 타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분의 이제 병력 기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병에 의해서 사망하신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현장 검안 제도는 법의학자들이 사망의 원인을 판정하도록 만든 제도지만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서울 지역 3개구와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나머지 22개군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의사들이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분은 법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현장을 보신 것도 아니고 유족을 면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탈의한 상태에 시신만 영안실에서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사인 규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셈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2016년 충북 증평 할머니 살인 사건, 2015년 경기 포천 독극물 연쇄 살인 사건,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 등 최초 검안에서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병사로 처리됐던 사례입니다. 체계적인 검안 시스템과 사인 규명 절차가 정착되지 못하면 언제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의 제도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 시신을 어디서 검안할 것인가, 누가 검안할 것인가.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방금 봤듯이 우리가 그 사체를 보고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걸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경찰관이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의사에게 그 법의학자가 아닌 의사에게 이걸 맡겨놓으면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 방금 전에 봤던 증표 할머니 살인 사건도 병사로 처리했듯이 현장 나간 경찰관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검안이란 거는
이 뜻이거든요. 검안. 검사한다 할 때 안, 눈 안자잖아요. 이거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눈으로 보고 이분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었을 때 현장 나가면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배운 이유가, 수업을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의 역량을 여러분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한다니 마음 먹고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내용을 생각하면서 볼게요. 목매사, 목매. 자, 목매은 스스로 목을 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의사라고 그러는데, 자, 끈을 목 주위에 두르고, 양쪽 끝을 목 주위에 두르고, 양쪽 끝을 높은 곳에 고정시켜. 끈에 자기의 체중을 가해요. 체중을 가하면 경부가 이 부분이 압박이 되겠죠. 압박. 질식사는 거다. 경부 압박, 질식사는 거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목매사, 신체의 전부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자, 신체의 전부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매단점이 경부의 위치보다 높은 점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전형적인 목매사고요. 비전형적인 목매사는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 등에 지지되어 있으면서 매단점이 경부 위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상태에 있다. 제가 그 경찰에 임용되고 나서 3년째 되던 날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더니 우리 이제 이분이 그 안방에 이렇게 방문이 있고요. 안방에 방문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방문 손잡이. 여기에다가 줄을 감고 이렇게 내려서 이분이 목을 메고 죽었더라고, 이렇게. 일어서면 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일부러 죽으려고 여기다 메고 그렇게 간 거예요. 독하죠. 그러니까 목매사가 높은 데서 줄을 매는 거는 꼭 아니다. 이렇게 손잡이라든지 낮은 곳에 자기 몸을 대면서 목을 메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 현장 가보니까 책에 현장 나갔을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CCTV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자살로 결정이 났어요. 왜냐면 그분이 또 유서도 써놓고 해서 여러모로 자살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도 목을 매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비전형적 목매사는 신체의 일부 대부분이 바닥 등에 지지되어 있으면서 매단점이 경부 위치보다 낮은 데에 줄이 몸이 낮으니까 낮은 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전형적인 목매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거는 안면이 창백하고 결막에 일혈점이 없죠. 비전형적인 목매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약간 눌렸다면 형색증과 점출혈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아주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우리가 목을 매면 주로 여기에 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 점출혈은 타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낮은 곳에 할 때는 약간 복맥과 정맥이 함께 눌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아주 예외적인 차원입니다.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끈 졸림사 교차거든요. 제가 저번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뒤에 와서 끈을 X자로 묶어서 잡아다닌다. 잡아다닌다. 이럴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줄 끈이 평평하게 자국이 보인다고 그랬죠. 이게 끈 졸림사 교차라고 합니다. 교차하다. 이거는 교차하다, 죽다. 끈을 교차해서 잡아다닌다. 목에 감긴 줄이나 끈에 자신의 체중 이외의 힘, 타인이나 기타 외력이 가해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끈 졸림사는 자살, 타살 모두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자살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다 타살이다. 타살이며 목에 끈자국이 있으나 목면보다 낮은 지점에 있고 평행하다. 평행하다. 또한 균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고 끈 매듭이 있는 곳이 뚜렷하며 끈자국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목면보다 낮아서 방패연골 아래에 형성된다.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이며, 즉 엇갈린 형상이라는 것은 줄자국이죠. 엇갈린 형상을 보이며 얼굴은 피가 안 통하니까 암적색. 그래서 사망하면 청색증. 눈꺼풀에 점출혈이 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암적색이고 눈꺼풀에 점출혈이 있다. 이거를 일혈점이라고 하죠. 일혈점. 손졸림사. 손졸림은 두 손으로 꽉 누르는 거죠. 그죠? 압력, 힘을 누르다 해서 힘을 누르다 해서 액사라고 하는데, 목 주위를 또는 손과 팔로 압박하여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전부가 타살이며 목을 조를 때 압력에 의하여 손으로 조른 자국, 에큰이죠. 에큰이 나타나며 손 졸림 자국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손톱 자국과 동반되거나, 그렇죠? 힘을 주면 손톱 자국이 나겠죠? 손톱 자국이 없더라도 목 주위 및 코 주위에 손가락에 의하여 원형의 피부 미출혈, 목 주위, 그 다음에 숨을 못 쉬게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코 주위에 손가락에 의하여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원형의 피부 미출혈. 손가락 힘이 세잖아요. 압력. 손가락 힘 이렇잖아요. 그죠? 꽉 누르기 때문에 원형의 피부 미출혈, 원형의 피부 미출혈이 나타난다. 다음, 익사. 익사는 액체를 기도에 흡입함으로써 야기된 질식사로, 물을 흡입하지 않고 익수와의 접촉만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포함한다. 익사는 거의가 자살이나 과실사이며, 물에 빠진 거는 거의 다 자살이나 과실로 처리가 되며, 타살의 경우에는 외상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타살의 경우에는 외상 등이 있는 경우죠. 외상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공격했기 때문에. 눈꺼풀 결막에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있으며 시체 얼룩은 약하거나 없으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익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은 5분에서 8분 정도로 보고 있다. 익사체의 20-30%는 가라앉지 않고 뜬다. 기도 내 또는 위장 내에 플랑크톤이 발견되며
물가의 모래, 지푸라기, 풀 등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물을 들이마셔 폐가 매우 팽창하여 커지면서 무기가 늘어나 양쪽 폐가 서로 만나 심장을 덮게 되고 표면에는 늑골이 닿는 부위가 움푹 들어갈 것을 볼 수가 있다. 표면에 늑골이 닿는 부위가 움푹 들어간 모양을 볼 수 있다. 수중 시체는 체온의 냉각 온도보다 냉각 속도가 지상보다 빠르고 우리가 이제 그 물속에서 있으면 차잖아요. 그죠? 냉각 속도가 빨라요. 지상보다 빠르고 흐르는 물은 물속에서는 더욱 빠르다. 열이 뺏기기 때문에. 이러한 수중 시체는 오래되면 손과 발의 피부가 부풀어 올라 벗겨진다. 우리가 장시간 물속에서 장난치가 놀면 피부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그 제주도 그 여성이 바다에서 한가운데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여성은 전날 동거남하고 지내다가 그날 밤에 동거남하고 다투고 술을 과도하게 마셔요.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까지,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술을 사가지고 술을 4병 사가지고 혼자 마시기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끊겨서 결국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죠.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것 때문에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제주도 섬이 있잖아요. 제주도 섬에서 여기서 이 바닷가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 방파제에 실종이 됐는데 거의 반대 방향인 이 바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상하다. 제주도 섬이 크잖아요. 그죠? 왜 반대 방향 여기서 실종이 됐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 발견됐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누군가 죽여서 여기다 버린 거다고 누군가 죽여서 배로 가서 유기한 거다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바닷물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발견된 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사체를 끌어올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태, 이런 상태라는 거는 물속에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자살이냐 실족사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날 술을 많이 먹고 이 방파제에서 실족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왔죠. 타살 흔적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한밤중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술 먹고 실족한 걸로. 왜냐하면 여기 그 방파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이거 바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 신발 있고 이쪽에 반대편에 신발이 2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자살이나 실족 사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 호흡에 의한 우리가 호흡하는 거에 의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는 경우 생리적 가스 교환이 중단되어 생체가 몸이 무산소증에 빠져서 세포 내에 탄산과 인증이 생기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즉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죠. 그죠? 가스 교환이 중단되는 공기를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그러면 왜 숨을 못 쉬어 죽었냐? 그 원인에 따라 외부에 의한 질식사냐? 내부, 즉 뭔가 약을 먹어서 청산가리 설명드렸죠. 너무 독하기 때문에 청산가루 물을 먹으면 들어가자마자 하면서 숨이 막히죠. 진짜 들어가자마자 하면서 숨이 막힙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청산가루가 엄청 독합니다. 나누어지는데 법의학에서는 주로 외인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외적인 누가 가해를 해서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질식사다 이렇게 봅니다.
질식사라고 약을 먹여서 먹인 거는 독살이에요, 독살. 그죠? 독살. 약을 먹여 죽이는 거 독살이라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외부에서 죽은 거는 외질식사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였다면 점출에 나온 되겠죠. 점출. 그 다음에 얼굴이 피가 죽으면서 암적색, 형색증 나온 되겠죠. 암적색 유동성을 형색증이라 합니다. 시퍼렇게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밖에서 볼 수 없지만 내장에 우열이 생긴다. 피가 운다. 우열, 피가 내장에 피 모양이 파도 모양처럼 운다. 울혈.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죠. 점출혈은 피부 및 결막, 아니면 결막염이라죠. 결막. 결막, 점막, 이 코 안에 점막, 장막, 밑에서 우리 몸의 약한 부위에서 일혈점, 즉 주사바늘처럼 주사바늘 자국이 나온다. 일혈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질식사는 일혈점, 청색점, 우려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식사의 종류 보면 목을 맨다. 목을 맸을 때는 우리 몸의 얼굴이 창백해지겠죠. 피가 여기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대신 주사바늘 자국이 없다. 일혈점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죽고 나면 이 피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목명사 같은 경우는 피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손발, 발 이런 데가 피가 내려가면서 얼룩얼룩 한다겠죠. 그래서 손과 발에 피가 모여있기 때문에 얼룩얼룩 한다 해서 시체 얼룩이라고 했죠.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체 얼룩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끈 졸림사. 끈 졸림사는 뒤에서 X자로 끈을 해서 잡아당긴 거라고 있죠. 타살이 대부분. 그리고 타살이기 때문에 여기 동맥과 정맥이 누르기 때문에 일혈점이 있고 청색증이 있다. 그 다음에 안에 내장에는 내장에 대한 우열이 있다. 우열. 자, 손 졸림사. 손 졸림사도 역시 X자라 하죠. X자. 두 손으로 이거 누르니까 동맥과 동맥 눌리죠. 눌리면서 뭐가 생기죠? 일혈점. 그 다음에 얼굴에 빨개서 파라지는 청색증. 시퍼렇게 변합니다. 청색증. 내장에 우열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익사. 물에 빠지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살려고, 물에 빠져 살려고 이렇게 있죠. 손이나 무릎이 굽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에 빠져 있는 분을 건져내면 대부분 이런 형태다. 그래서 건져낸 다음에 팔이랑 다리를 펴니다. 반드시 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물에 빠졌다면 일자로 그냥 누워있겠죠. 우리가 사체만 보고 나도 물속에 빠진 분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